복습 6. 듣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 과학의 날을 맞아 초, 중, 고등학생 각 500명을 대상으로 과학을 좋아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47%, 중학생 32%, 고등학생 28%가 좋아한다고 응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실험 때문에 좋아한다는 응답이 45%로 1위를 차지했으며 흥미로워서 33%, 논리적이어서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칠 때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너무 춥다. 손이 얼 것 같아. 자, 이거 받아. 손난로인데 들고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아까 너 만나러 오면서 샀어. 고마워. 근데 왜 열이 나는지 알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포장했던 비닐을 뜯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열이 나거든.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야. 난 과학 이야기라면 골치가 아파. 그런데 별로 안 따뜻하네? 빨리 따뜻해지게 하려면 흔들면 돼. 흔들면 산소랑 반응이 빨리 일어나거든.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3번. 이 화초 좀 보세요. 얼마 전에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건데 잎이 까맣게 변했어요. 이런 식물은 강한 빛을 싫어해서 햇볕을 직접 쬐면 잎이 탈 수 있어요. 그럼 화분을 옮겨야겠네요. 정수기 옆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이니까 이 화초가 잘 자랄 거예요. 까맣게 변한 잎은 어떻게 하지요? 잘라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화분을 옮길 테니까 가위를 좀 찾아올래요? 네, 알겠어요. 4번.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곳에서 살게 되어서 잔뜩 긴장한 데다가 날씨마저 추워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었지요. 하지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비슷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준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한국어 공부를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공부하고 쉬는 날에는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요.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어 공부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헤어질 때가 되었네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5번. 혹시 서울중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어? 혹시 김민우? 맞아.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냐? 세상 참 좁다.
그러게. 근데 너 몰라보게 달라졌다. 키도 많이 크고 되게 멋있어졌는데? 멋있긴. 넌 예전 그대로다. 학교 다닐 때 너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지금도 인기 많겠는걸? 참, 다음 주에 중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알아? 우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때마다 내가 안 나와서 궁금했어. 나 고등학교 때 이사 가는 바람에 중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겼거든. 그래서 동창회를 하는 줄도 몰랐어. 이번에 우리 반 친구들이 거의 다 모이니까 너도 동창회에 오는 게 어때? 그럴까? 어디에서 하는데? 6번. 서울대학교 홍보처에서 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름다운 서울대, 서울대와 나라는 두 가지 주제로 서울대 풍경과 서울대 캠퍼스에서 찍은 학생들의 사진을 모집합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촬영된 사진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대 캠퍼스가 아닌 곳에서 찍은 사진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간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사진은 각 주제별로 3장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각 주제별로 한 명씩이며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과 서울대 달력에 사진을 실을 기회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7번에서 8번. 머리카락 모양과 같은 신체적 특징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부모님 중 누구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곱슬머리라면 여러분이나 형제들이 곱슬머리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질병도 유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은 손가락을 가지거나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해입니다. 또한 부모 모두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는 달리 당뇨병은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론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9번에서 10번. 최근 수족관에서 흰고래 벨루가가 폐사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필요한지 아니면 없애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자나 기린같이 넓은 곳에서 사는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벨루가가 폐사한 것도 인간들에 의해서 수족관에 갇혔기 때문이 아닙니까? 벨루가가 죽은 것은 저도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벨루가나 사자를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책에서 작은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막이나 바다에 가지 않고도 가상현실 안경 등을 통해서 사자나 벨루가 같은 동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기운 없는 사자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까요?
얼마 전 한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 호랑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동물원이 없어진다면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은 더 빨리 사라질 겁니다.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인간들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동물들을 마구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서 번식을 시키는 것은 멸종을 막는 게 아니라 멸종을 늦추는 일일 뿐입니다. 저도 인간 때문에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